자, 아까 드렸던 스타트 파일 가지고 이제 열어서 시작을 해보면요. 대단한 건 없을 거고요. 아마 카메라가 아마 하나 그냥 잡혀 있든지 뭐 그럴 거예요. 음, 자, 네, 카메라, 네, 없다고요? 공유 폴더 없나요? 제가 방금 전까지 있는 걸 봤는데 누가 잘라내기로 가져간 것 같은데 아닌가? 다시 넣어 드릴게요. 복사해 가신 분 있죠? 스타트. 네? 그쵸. 누군가 가져갔었죠. 예, 원래 없지 않았었는데. 네, 다시 넣어놨습니다. 네. 자, 파일 열어보면은 그냥 카메라 두 개가 있어요. 그냥 카메라 잡는 게 그냥 매번 달라지는 게 귀찮아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 뿐이고요. 자, 오늘 배울 거는 이제 오션 탱크, 요 오션 셀프탭 중에서 우리가 플랫 탱크 이렇게 하나만 사용을 했었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 웨이브 탱크, 비치 탱크, 뭐 오션 플랫 탱크, 뭐 가이디드 오션 레이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플랫 탱크 이러면은 바다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오션이 아니라 물 탱크에 물을 담아놓고 뭘 던지거나 솟아오르게 하거나 배가 지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쓰는 물탱크인데 이제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그냥 물탱크가 아니라 거기에 오션 노이즈, 바다 노이즈를 같이 주기 위한 어떤 장치들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가장 단순한 일단 오션 플랫 탱크 먼저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대로 오션 플랫 탱크 요 끝에서 두 번째 거 이렇게 클릭하고 엔터 이렇게 눌러주면 플랫 탱크랑 거의 별반 다름없는 이렇게 기본 물탱크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플랫 탱크랑 다른 게 거의 없어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밖에 보면 우리가 기존까지 플랫 탱크를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플루이드랑 그 다음에 안쪽을 채워주는 볼륨 그리고 시뮬레이션 그리고 이니셜 이렇게 시작하는 물탱크 이렇게 4개의 노드가 한 번에 만들어졌는데 추가로 플랫 탱크 플루이드 익스텐디드라는 이런 노드 하나가 추가로 더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익스텐디드 얘가 바로 이제 그 노드의 핵심이고요. 일단은 작업 먼저 조금 진행을 하고 저게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니셜에 먼저 들어가서요. 사이즈를 지금 15,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 10, 10 정도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센터는 채널 사이즈 Y 곱하기 0.5 빼기 1.5 이렇게 해서 물높이를 이렇게 1.5 정도로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춰놓은 다음에요. 자, 뭘 해줄 거냐면은 요 만들어진 요 아웃 이니셜에 보면은 미들 클릭을 눌러보면 파티클이 51,890개가 있고요. 서페이스 볼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볼륨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요. 여기는 볼륨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이렇게 파티클만 볼륨이 빠졌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블라스트로 이렇게 파티클만 남기고 여기는 서페이스 볼륨만 남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 중에 파티클 쪽에 들어가서 이 파티클 쪽으로 가서 어트리뷰트 랭글, 어트리뷰트 밥으로 하죠. 어트리뷰트 밥. 또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네, attribute bob. 자, 이렇게 달아서 요 v 값에다가 파라미터. 제가 지금 여기 상태가 이상해요. 노드 하나 만드는데 왜 이렇게 뭐지 왜 이래? 자, 이렇게 달아서 파라미터 initial, init 이렇게 해놓고 벡터 타입 해놓고 얘를 v로 이렇게 바꿔줘서 자, 위로 한 20 정도 이렇게 속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색깔이 싹 바뀌었죠. 자, 그리고 플레이해 보면 뭐가 특별히 변화가 없고요. 예. 그대로 처음에 분명히 하얗게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이 보이다가 될 것 같이 보이다가 그대로 이렇게 뭔가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이 상태로 자, 이렇게 놔둘 거고요. 자, 다시 아까 밥에 들어가서 지금은 전부 다 위로 이렇게 향하게 돼 있으니까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가운데다가 이렇게 대포가 떨어지면 이렇게 물폭탄 올라오는 거 있죠? 이렇게 포탄이나 이런 게 떨어졌을 때 물이 이렇게 확 터져서 올라오는 그런 이제 물 시뮬레이션 워터 폭탄이라고 그러나요? 물폭탄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보려고요. 자, 그래서 요 아까 만들었던 이니셜의 요 밥에 가서 전체를 다 이렇게 속도를 줄 게 아니라 이렇게 줄 게 아니라 포지션의 거리에 따라서 length 작업 걸리죠. 왜 이렇게 뭐 문제가 있을까요? 자, length 포지션 이 위치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길이를 구한 다음에 이거를 핀레인지를 이용해서 한 거리가 얼추 0에서부터 한 2까지만 할까요? 2까지 이렇게 0에서부터 2까지 요거를 가까운 데는 1, 먼 데는 0 이렇게 1에서 0으로 이렇게 노멀라이즈 해준 다음에 V에다가 멀티플라이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가운데는 속도가 제일 세고요.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식으로 벨로시티가 잡혔죠. 자, 이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이렇게 중앙이 확 치솟아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터지는 거, 뭐 이렇게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고요. 자, 지금은 굉장히 정직하게, 실제로 이렇게 너무 동그랗게, 이렇게 정직하게 해서 이렇게 정직하게 올라오니까 노이즈를 조금 줄 거고요. 자, 이니셜 쪽에 들어가서 밥에 여기다가 터뷸런스 노이즈 하나를 추가해서 터뷸런스 자, 터뷸런스 노이즈 하나를 추가해서 여기에다가 엘리게이터 노이즈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프리퀀시 조금 주고 1.2 정도 이렇게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값을 핀레인지를 이용해서 자, 이 노이즈의 값이 한 0.5, 0에서 1이 될 때까지 0.5 절반 정도에서 4까지 0.5에서 4까지 이렇게 핀레인지란 걸 여기다가 한번 추가로 다시 멀티플라이 이렇게 해서 요 빠른 속도에도 조금 노이즈가 추가가 되게 이렇게 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빠른 데는 한 4배까지 더 빨라졌을 거고요. 좀 줄어든 애들도 있겠죠. 그리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약간의 노이즈가 들어갔지만 지금 해상도가 낮아서 많이 티가 안 나는 상황이고요. 자,
해상도를 0.15로 돼 있는데 한 0.1까지 더 줄여서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니셜로 가서 밥에 노이즈 들어갔죠? 자, 플레이 이렇게 보면 노이즈가 그렇게 많이 티가 안 나네요. 조금만 들어가서 이니셜에 가서 어디 보자. 포지션을 연결을 안 했군요. 포지션. 이렇게. 이렇게 노이즈 들어가야죠. 자, 그래서 플레이해 보면은 이렇게 뻥 하고 터지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퍼지는 요 떨어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요. 이니셜을 조금 키워서 아까보다 17, 10인데 이제 테스트 할 만큼 했으니까 15, 15, 15 이렇게 조금 더 영역을 키워주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쪽에 가서 ID 체크해 주고요. 그 다음에 드랍플렛 역시나 이렇게 체크해 주고 그 다음에 리시딩 오버샘플링 조금 더 높여주고 1에서 한 120프레임까지만 이렇게 해서 캐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후디니도 그렇고 좀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자, 그래서 플레이 해보면 이제 이렇게 최종 시뮬레이션 되게 저렴하게 오늘 요 탱크가 뭔지 요 확인차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걸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쪽에 임포트 플랫 탱크 여기다가 이렇게 캐시를 이렇게 구워줄 거고요. 오늘 복사해간 이 중에 오션 플랫의 요 플립 요게 이미 캐시로 구워놓은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캐시를 굽고 로드 프롬 디스크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렇게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겠죠. 네, 이렇게 시뮬레이션된 플립 파티클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파티클 개수 보면요. 75, 75에 파티클 28만 개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작업을 하려고 구운 게 아니에요. 파이널이 아니라 테스트로 쓰기에도 한참 부족한 뭐 이 정도 양이고요. 자,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일단 오늘 배운 저 오션 플랫 탱크가 뭔지 보려고 그냥 이렇게 겸사겸사 작업을 한 거고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요. 여기까지만 봐도 그냥 플랫테크랑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현재까지는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차이가 벌어지냐?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요 플랫 플루이드 익스텐디드라는 이 노드예요. 자, 이 노드에 들어가 보면은 정리가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꼬여 있는데 노드가 좀 꼬여있는데 L키 눌러봐도 안 펴져요. 원래 이 상태고 직접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얼추 이런 노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비주얼라이저고요. 이쪽이 렌더를 걸 수 있는 곳이에요. 자, 뭐가 달라졌나 보니까 아까까지는 평평했던 물에 이렇게 뭔가 노이즈가 이렇게 추가된 걸 볼 수 있고요. 이쪽에 보면 오션 스펙트럼 노드가 여기 들어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오션인지 좀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오션 이벨리에이트 노드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디폼을 끄고 프리뷰 그리드 켜면은 이렇게 오션 노이즈를 직접 볼 수가 있겠죠.
카메라 뷰에서 한번 볼까요? 랜드, 요 오션 플랫. 네. 요런 오션 노이즈를 가진 요런 스펙트럼이 여기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오션 플랫 탱크가 하는 일은요, 그냥 플랫 탱크처럼 시뮬레이션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시뮬레이션 된 위에다가 오션 노이즈를 적용해 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자체 할 때는 오션 뭐 관련된 걸 쓰는 게 아니라 끝나면 그 끝난 위에다가 오션 노이즈를 적용해 주는 그런 이제 탱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적용할 오션 노이즈는 바로 여기에 기본값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요. 자, 오션 노이즈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디렉셔널 바이어스를 조금 내려주고요. 방향성을. 그 다음에 요 무브먼트도 조금 줄여주고요. 네. 그리고 차피는 좀 올리고 앰플리튜드는 조금 줄이고 키 풀어버리고 조금 줄이고 네. 그 다음에 타임 스케일도 조금 낮출게요. 0.75 네. 그리고 한번 플레이 해보면 네, 얼추 그냥 이런 느낌의 바다에서 물이 확 터지는 네,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봐가면서 오션 노이즈를 잡았으면 이 오션 노이즈가 바로 이렇게 직접 우리가 시뮬레이션 된 데 적용이 돼서 이렇게 노이즈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면은 두 개가 이렇게 거의 같은 노이즈로 들어가죠. 안쪽은 좀 달라 보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럼 이 오션 노이즈가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인풋에 여기 이렇게 가보면은 얘가 이제 바로 우리가 아까 요 캐시군, 요 컴프레스 캐시에서 기존에는 이렇게 바로 메쉬를 만들어서 그냥 렌더를 걸었었는데 요게 아니라 요 캐시를 요 익스텐드 노드로 이렇게 OBJ 머지로 가져온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자, 파티클 플루이드 마스크라는 노드 두 개가 달려 있어요. 파티클 플루이드 마스크.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요.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고 이 두 개가 이렇게 머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머지되어 있는 게 다시 이렇게 뭐 두 개로 나눠져서 뭐가 캐시가 있고 다시 머지해서 뭐 좀 복잡하죠. 이제 원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얘를 서페이스 프리뷰로 이렇게 메쉬를 볼 수 있는 노드인데요. 제대로 이렇게 메쉬를 만든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프리뷰예요. 그냥 눈으로 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뭘 보려고 만든 거냐면 바로 이 마스크가 어떻게 잡혔는지 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기 달려있는 얘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자, 이 바깥쪽은 파랗고 이 안쪽에 이렇게 빨갛게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요 오션 이벨리에이트다 이렇게 달아보면 오션 노이즈가 어디 들어갔죠, 지금? 파란색인데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빨간색인데는 오션 노이즈가 안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요 플루이드 마스크라는 요 파티클 플루이드 마스크 노드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된 플립 파티클에서 어느 부분을 오션 노이즈를 많이 줄지, 어느 부분을 조금 줄지 마스크 처리를 해주는 노드예요. 오션 노이즈의 정도치를 마스크해주는 노드고요. 그 결과물이 이렇게 볼륨으로 나오고 서페이스 색깔로 나와서 우리가 여기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보니까 요 끝에는 많이 적용하고 안쪽으로 갈수록 조금 적용하게 돼 있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연장에 관련해서 조금 내용을 볼 건데요. 바다 연장. 자, 방금처럼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물이 여기다 할까요? 자, 바다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상어가 뛰어 올라가든 뭐 떨어지든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도 물이 이렇게 출렁출렁 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연장을 한다는 얘기는 이 뒤쪽을 그리드
그리드에다가 이렇게 이어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야 바다가 연장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높이가 다르면 이게 붙을까요? 안 붙겠죠. 네, 안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끝부분을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0으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이 끝에는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안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가 그럼 높이가 0이 됐겠죠. 그럼 여기를 그리드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리드로 붙여놓으면 이제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딱 붙었겠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에 전부 오션 노이즈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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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션 노이즈가 이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스플래시가 튀어 올라간 여기에도 오션 노이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게 정상적으로 보일까요? 물이 이렇게 확 올라갔는데 여기서도 오션이 꿈틀꿈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 심하게 걸려 있는 부분들은 오션이 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여기 바다 노이즈가 있더라도 확 하고 나면 바다 노이즈는 무시될 거 아니에요. 이제 움직임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많이 걸려 있는 부분들은 오션 노이즈가 안 들어가게 하고 대신에 이 끝부분에 여기에 오션 노이즈 안 들어가면 이거랑 붙을까요? 안 붙겠죠. 그러니까 바다를 연장해야 되는 부분들은 오션 노이즈가 100% 들어갈 수 있게. 그래야 제대로 오션이 붙을 때니까. 그렇게 마스킹 처리를 해주는 과정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어떤 알고리즘으로 그거를 하고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면요. 자, 이쪽에 보니까 자, 오션 플루이드 마스크 이 노드를 보니까 자, 뭐 이것저것 막 링크들이 돼 있긴 한데요. 제일 여기 보면 컨디션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조건에 따라서 마스킹을 할 거냐 이런 거고요. 자, 보니까 컬리전 옵셋은 그렇다 치고 여기 보니까 벨로시티 레인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유즈 바운딩 박스, 렉탱글 이렇게 돼 있고 멀티플라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요 바운딩 박스, 요 바운딩 박스 요거 기준으로 요 바운딩 박스 요거 기준으로 볼까요?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엔터 치면 나오나? 안 나오네. 네. 여기 요 바운딩 박스 요거 기준으로 이게 아닌데. 예. 여기 정해놓은 요 바운딩 박스 요거 기준으로 지금 보면 13.5, 15, 13.5죠. 예, 그래서 원래 이 박스가 우리가 15, 15, 15로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요 정도 요렇게 계산해서 그 바깥쪽은 전부 다 100% 마스크를 적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벨로시티가 0.4에서 1일 때 이렇게 추가로 적용합시다. 이렇게 마스킹 처리를 해놓는 거예요. 자, 이쪽을 한번 볼까요? 얘는 거꾸로죠, 지금. 보니까 뒤집혔죠. 얘는 마스크가 반대로 뒤집혔어요. 똑같은 건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왜 굳이 마스크를 두 개씩이나 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살펴보면 이 노드 두 개의 차이점은 마스크 영역도 있지만 요 뒤에 보면 스펙트럼이 두 개가 파라미터가 달라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빌로우 레졸루션 필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언제 했었냐면 오션 스펙트럼 이벨리에이트 할 때 이 스펙트럼을 어느 정도 이하는 무시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배 띄우고 이럴 때 했었죠. 자, 6 레졸루션 빌로우 필터 이 얘기는 바다의 이 큰 노이즈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6 위로 작은 노이즈들만 적용하겠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스펙트럼 결론은 뭐냐면은 이렇게 시뮬레이션 되고 있을 때 속도가 이렇게 빠른 안쪽은 이 큰 오션 웨이브는 적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바다 표면에 이렇게 작은 노이즈들 있죠. 이런 것까지 다 적용을 안 하면 좀 디테일이 없어 보일 수 있으니 6보다 큰 노이즈만
얘는 적용합시다. 이런 의미. 그래서 오션 노이즈를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자, 이렇게 첫 번째 마스크에서 이 바깥쪽이랑 속도가 낮은 애들은 100%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노이즈에서 아까 적용한 애들 말고 그 나머지 적용 안 한 애들은 디테일한 오션 노이즈만 추가로 적용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이미 다 노드들이 잘 짜여진 거라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진 요 볼륨이 그 마스크 볼륨이에요. 여기 두 개, 첫 번째 마스크, 두 번째 마스크. 그래서 저 두 개의 마스크에 의해서 앞쪽은 오션이 이렇게 테두리는 100% 적용, 가운데 벨로시티가 높은 데는 디테일한 노이즈만 적용. 이렇게 마스킹 처리가 돼서 볼륨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그 볼륨들을 이쪽에서 오션 볼륨을 구워주고요. 여기는 보면 시퀀스로 세팅되어 있죠. 왜냐면은 움직임에 따라서 마스크는 바뀔 거니까. 그래서 마스크 볼륨은 이쪽에서 시퀀스로 캐시를 구워주면은 이제 렌더할 때 적용해서 렌더할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많이 복잡하죠. 이제 조금. 자, 한 번만 다시 적용하면 자, 여기서 결국은 오션 노이즈를 적용해서 자, 요 오션 노이즈의 요 스펙트럼을 만드는데 이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추가로 어느 부분에 적용될지 마스크 볼륨이 두 개가 같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쪽에서 스펙트럼만 따로 캐시를 뽑아주고요. 자, 그렇게 뽑아놓은 게 바로 요 스펙트럼이에요. 스펙트라 비주, 로드 프롬 디스크.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마스크는 시퀀스로 베이크 마스크 시퀀스로 뽑아놓은 게 있죠. 이렇게 뽑아주면 이제 이거를 렌더링 할 때 사용해서 렌더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렌더링은 이걸로 합니까? 그러면 자 얘로 렌더링을 이렇게 실제로는 적용이 될 거고요. 보면 이쪽은 이렇게 오션이 잘 걸렸고 이쪽은 뭐 덜 걸리고 뭐 이렇게 적용이 될 건데 얘로 렌더할 게 아니라 우리는 요거를 캐시로 뽑았으니까 실제로 렌더링은 이걸로 할 겁니다. 이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션 노이즈가 안 들어간 상태고요. 오션 노이즈는 방금 뽑은 볼륨들을 가지고 렌더링 할 때 적용할 거고요. 그리고 렌더링은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좌우를 전부 연장해서 큰 영역으로 렌더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카메라 뷰에서 한번 보니까 렌더 오션 플레이 카메라 뷰에서 보니까 자, 요 파티클 서페이스 요 노드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거랑 다르게 뭐가 다르냐면 요 리지언 쪽에 가시면요. 요 플랫 지오메트리. 자, 요렇게 체크를 하고 이거 꺼볼까요? 자, 원래는 요 끝이 이렇게 플랫한 게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건데 아까 설명했지만 오션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눌러놔야 되기 때문에 요 플랫 지오메트리 요 리지언의 요 플래팅 여기에 체크가 돼서 이렇게 판판하게 눌러놨고요. 바다를 연장할 수 있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뒤쪽을 연장해야 되니까 이 아래 패드 바운드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이 바깥쪽으로 영역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조금 부족하니까 자, 여기 보면 디스턴스 10 이거를 조금 더 키워서 디스턴스 10 얘를 조금 더 키워서 어느 정도 키울까요? 한 35? 이렇게 해주면 전체 수평선 뭐 더 키워도 되는데 뭐 굳이 이렇게 뭐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키워주고요. 그 다음에 요 오션도 9가 아니라 해상도를 더 올려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올려놓고 캐시를 구워야 되겠죠. 미리 구워놨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장된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오션 노이즈는 렌더할 때 적용. 이렇게 해서 이제 렌더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라이트를 하나 설치를 해주고요. 엔바이러먼트 라이트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익스포저 1, 맵은 힙에 아까 소스 이미지에 들어있는 요 HDRI 이미지 이렇게 넣어서 맵을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웃노드에 가서 만트라 하나 만들어주고, 자, 매터리얼에 가보면 이미 쉘프 탭으로 만들 때 이렇게 필요한 오션 서페이스 노드, 유니폼 볼륨 다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여기 베이징 리퀴드 다 만들어져 있을 거고, 요 익스텐드 노드에 가보면 렌더 탭에 뭐가 들어있냐면 오션 서페이스 쉐이더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오션이 적용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 오션 서페이스 노드에 가보면 아까 우리가 직접 제작했던 요 어디 갔죠? 네. 요 캐시 경로들이 노드에 다 링크들이 돼 있어서 이렇게 캐시, 스펙트럼, 마스크 이렇게 두 개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요. 자, 이제 아웃노드로 한번 렌더 걸어보면요. 오브젝트로 원래는 얘를 걸었었는데 얘가 아니라 이제 익스텐드 얘를 렌더링을 해보면 소스 오브젝트. 자, 카메라 이게 아니라 모션 플랫. 네. 렌더링을 해보면 우리가 렌더 건 거는 이렇게 평평한 지오메트리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오션 노이즈가 적용돼서 이렇게 렌더링이 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요. 실제로 이제 우리 플랫 탱크처럼 역시나 여기도 인테리어 노드를 가지고 있고요. 얘는 이제 볼륨이 이렇게 적용이 돼 있어서 얘도 같이 이렇게 넣어서 렌더링을 해보면요. 인테리어까지 넣어서 자, 렌더링 이렇게 해보면 이제 안쪽에 볼륨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녹색이 묻어나오게 되는데요. 자, 지금 보면은 볼륨 영역이 여기밖에 안 돼 있어갖고 이렇게 여기까지밖에 색상이 안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익스텐드 노드는 볼륨 노드랑 같이 쓰게 이렇게 셋업이 돼 있지는 않아요. 조금 배려가 부족하죠. 안 써도 그만이지만 이제 뭐 굳이 쓰고 싶으면은 이렇게 할 게 아니라요. 이 인테리어 가보면은 얘가 뭐냐면 얘가 결국 이렇게 안쪽 메쉬 만든 요 지오메트리였었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요 익스텐디드로 얘로 갖고 와 보면은 얘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은 이 아래 볼륨 부분이 없겠죠, 얘는. 그러니까 굳이 뭐 이거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다 뭐냐 볼륨 익스트루드 볼륨 로드 하나 달아서 직접 이렇게 그냥 뎁스를 한 마이너스 10 정도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얘를 아까처럼 똑같이 렌더하면 이제 뭐 같은 효과가 나오겠죠. 원래는 이제 플립 이렇게 만들어진 걸 썼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걸 렌더할 게 아니라 연장된 걸 렌더할 거니까 연장된 거는 이렇게 연장 때문에 이 안쪽이 없는 상태니까 직접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렌더해 주면 결국은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가 다 볼륨 적용돼서 이렇게 렌더링 걸리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처럼 후디니의 저 탱크들이 뭐라 그럴까요? 화이트워터나 뭐 이런 데까지 아주 친절하게 다 한 방에 되게 이렇게 돼 있진 않아요.
지금도 보면은 볼륨 안쪽에 이너 볼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셋업이 되면 제일 좋은데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부 조금 수작업들로 필요한 것들은 조금 만들어서 써야 되고요. 지금 저런 것들이 사실은 다 예전에 직접 연장하고 직접 밥으로 누르고 직접 오션 노이즈 마스킹하고 뭐 이랬던 것들이 점점 하나둘씩 이렇게 자동으로 다 만들어져서 들어오고 있는 거기도 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연장, 플랫 탱크를 가지고 이렇게 가로 세로 연장해서 거기에 추가로 오션 노이즈를 넣어서 이렇게 바다처럼 만드는 요게 오션 플랫 탱크예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자체는 똑같지만 이제 후처리 과정, 이제 시뮬레이션 이후 과정이 조금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알아봤고요. 자, 이 경우에 잔잔한 바다 같은 경우는 되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요. 네. 잔잔한 바다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 다음에 그 표면 위에다가 오션 노이즈만 이렇게 입혀주면 꽤 디테일하게 작업들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어떨 때 좀 문제가 생기냐면 파도가 좀 있을 때, 약간 거칠어질 때. 자,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잔잔한 경우에서는 배가 이렇게 지나가도 네, 이 배에 의한 파도들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시뮬레이션은 이 시뮬레이션이고 나중에 오션만 살짝 추가해주면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바다가 거칠어지면은 배에 의해서 생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파도가 이렇게 철썩 치면서 시뮬레이션이 뭔가 이렇게 일어나겠죠, 이벤트들이.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가 플랫 탱크로 시뮬레이션 걸면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네,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시뮬레이션 이렇게 플랫 탱크로 해놓은 데다가 이렇게 배에다가 오션을 적용했는데 오션이 이렇게 거칠게 적용이 돼. 그러면 얘가 지나가면서 이거 어떻게 돼요? 뚫고 지나가 버리겠죠. 시뮬레이션 된 게 아니라 오션 노이즈로 강제로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저 마스킹 할 때 속도뿐만 아니라 컬리전 영역도 이렇게 오션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마스킹을 해주는 기능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한들 배가 지나가는 곳은 잔잔하다가 여기만 막 이렇게 파도 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그렇게 좀 전체적인 배 크기나 이런 스케일 대비해서 좀 잔잔한 바다들은 그냥 해도 거의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자, 방금처럼 이렇게 좀 파도가 심한 경우에 좀 거친 바다 이런 쪽에서는 저렇게 했을 때 조금 어색하거나 이제 문제들이 생길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시뮬레이션 그 탱크가 저기 있는 오션 레이어 탱크야. 가이드 오션 가이드 레이어인가? 이름이 항상 헷갈리는데 여기 들어있는 요 가이디드 오션 레이어라는 요 탱크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 할 때부터 오션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할 때부터 이미 이렇게 오션 노이즈를 준 상태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아예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립 탱크 중에 가장 복잡하고 머리 아플 것까지는 없는데 제일 좀 정신없는 뭐 이런 식이고요. 자, 스톱 얘는 이제 멈춰놓고 저장을 한번 하고요. 새로 파일 하나 열어서 작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NS FX06 플랫 자, new save CNS FX06 가이드 자, 먼저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서 배 대신에 문어 한 마리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스쿼 문어가 아니라 오징어죠. 오징어 한 마리를 이렇게 만들어 온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얘를 1프레임에서 한 60프레임까지만 좀 키를 주도록 할 거고요.
시뮬레이션도 한 60프레임까지만 좀 짧게 할 거고. 자, 1프레임에 Z축으로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60프레임에 그냥 15, 이렇게 키, 그리고 키는 리니어하게.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고요. 자, 쉐프 탭에서 다른 게 아니라 요 가이디드 오션 레이어 이렇게 클릭해주면은 이제 오션 탱크가 만들어질 텐데요. 자, 보시다시피 이 오션 탱크는 이렇게 오션 노이즈가 미리 들어 있어요. 평평하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만들어지는 거는 답과 아까처럼 익스텐디드, 연장할 수 있는 노드, 인테리어, 그 다음에 플루이드, 그리고 이니셜. 이렇게. 자, 다른 오션 플랫 탱크랑 노드 개수 자체는 똑같죠. 이니셜이 이미 이렇게 노드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물론 얘를 이렇게 쫓아가게 이렇게 세팅을 해도 되지만 카메라를 그렇게 잡을 건 아니라서요. 자, 웨이브 탱크에 15, 그 다음에 높이는 막 이렇게까지 올라갈 건 아니니까 좀 낮춰주고 5에 그 다음에 Z 길이를 좀 길게 25 이렇게 해서 길게 잡아줄 거고요. 키는 이렇게 풀어버리고 0, 0, 0. 그 다음에 높이는 채널 사이즈 Y 곱하기 0.5 빼기 한 1.5 정도 역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니셜을 셋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션 이니셜 로드인데요. 여태까지 봤던 이니셜 로드하고는 다르게 막 굉장히 이것저것 많은 로드들이 막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여기 오션 스펙트럼이에요. 이 오션 스펙트럼이 우리 오션 소스에 여태까지는 이 왼쪽이 이렇게 안 들어 있었고 이 서페이스 이밸류에이션 타입이 플랫이어서 이렇게 플랫 탱크가 만들어졌었는데 오션 가이드 오션 레이어 탱크 같은 경우에는 이 이밸류에이션 타입이 오션이고 여기에 바로 이 오션 스펙트럼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 스펙트럼 모양대로 이렇게 초기 바다 모양을 이렇게 잡아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그리드 프리뷰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로 이게 어떤 느낌의 오션인지 이렇게 볼 수 있게 자, 이렇게 셋업이 되어 있고요. 자, 카메라가 없어졌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이제 오션 노이즈를 제일 먼저 잡아보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겠죠. 자, 일단 스펙트럼 7은 너무 낮아요. 뭘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9까지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프리뷰를 이렇게 놔둬도 되지만 조금 올려서 해상도를 400에 한 200 정도 할까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보기가 조금 낫겠죠. 자, 플레이해보면 얼추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요. 자, 이 오징어가 좀 거친 파도의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방향을 오징어하고 이렇게 역방향으로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트럼을 좀 조절을 해보죠. 앰플리튜드는 지금 5가 이게 너무 센 것 같고요. 좀 낮춰줄 거고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낮춰줄 거고 대신에 윈드를 여기 디렉션을 마이너스 90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징어랑 방향이 이렇게 역으로 부딪히게 이렇게 해주고요. 스피드 놔두고 대신에 무브먼트 조금 올려주고 찹 조금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석할 때 스플래시들이 또 좀 많이 일어나고요. 이런 느낌으로 살짝만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우리가 요거를 더 해상도를 높여보기 위해서 10이나 11까지 또 올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디테일이 더 올라갈 거고요. 네, 이렇게
오션 노이즈가 조금 더 정교해질 텐데요. 시뮬레이션 해상도를 이렇게까지 올릴 수는 없어요. 그쵸? 시뮬레이션 해상도가 올라가는 건 다 시간이라 오션 노이즈보다도 시뮬레이션 해상도가 높을 수는 없어요. 그게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오션 노이즈를 쓰는 거고요. 시뮬레이션으로는 그 정도 해상도를 낼 수 없으니까 저 오션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노이즈를 주자 이런 거고. 그래서 여기 스펙트럼이 10일이더라도 이 오션 탱크에서 10일까지 쓸 필요는 없어서 이 오션 소스에 가보면은 어떤 설정이 돼 있냐면 여기에 보면 맥스 레졸루션 8 이렇게 셋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을 넣던 12를 넣던 8 이상으로는 올리지 맙시다. 이렇게 미리 설정이 돼 있는 거고요. 요거 대신에 요 다운 샘플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에 2개 정도 낮춰서 쓰자 뭐 이렇게 직접 정해줄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쪽이 11이 됐건 12가 됐건 뭐 9가 됐건 이쪽은 8 정도의 해상도로 이렇게 오션을 만드는 걸 볼 수 있고요. 예, 요거랑 같은 모양의 이렇게 이니셜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요. 자, 시뮬레이션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이니셜은 그렇고, 그럼 시뮬레이션은 어떤가? 이렇게 봤더니, 자, 플레이를 해보니까, 이렇게 우리 오션 노이즈대로 파도가 치면서 시뮬레이션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오징어하고 이렇게 컬리전 하면서 스플래시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는. 자, 우리가 컬리전이 있을 때는 뭐를 항상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컬리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가이드에서 파티클을 지워버리고 컬리전을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꺼보니까 컬리전 지오메트리가 많이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물도 해상도가 안 높아서 별로 티가 안 나긴 하는데 파이널로 시뮬레이션을 할 때 오징어가 이 모양이면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스태틱 쪽에 가보니까 여기 컬리전에 요 유니폼 디비전 30 요거밖에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지난 시간처럼 상호 같은 것처럼 VDB로 바꿔서 이렇게 직접 컬리전을 시켜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요거를 한 120까지 이렇게 올려서 그리고 다시 시뮬레이션 해보면 여기를 보자 이번에. 지금 물이 시뮬레이션 여기가 너무 낮아서 그러니까 이거 다시 꺼버리고요. 자, 여기서 컬리전 지오메트리. 아까 30일 때는 네,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120까지 올려주니까 이제 다리들이 그래도 좀 보이는 거고요. 그러면 나중에 오션의 요 세퍼레이션이 올라가면 컬리전도 같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컬리전을 한번 확인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이드, 오션 가이드 레이어라는 이런 시뮬레이션 탱크인데요. 셋업이 굉장히 복잡해요. 자, 보면은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거는 여러분이 할 게 많다는 게 아니라 쉘프 탭으로 만들고 나면 굉장히 복잡하게 셋업이 돼 있어요. 일단은 여기에 세 번째 입구로 가스 가이딩 볼륨 이래서 이렇게 세 개의 볼륨이 가이드로 쓸 수 있게 들어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싱크, 벨, 서페이스. 그게 바로 이 이니셜에서 이렇게 싱크, 벨, 서페이스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끝이 아니라 솔버에도 볼륨에 가보면은 서페이스 볼륨과 벨로시티 볼륨이 추가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보면은 이니셜 데이터에 네로우 밴드가 아니라 그냥 파티클 필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것들이 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세하게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오션에 있는 그 벨로시티와 오션의 노이즈를 그대로 받아온다예요. 받아오긴 받아오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얘를 처음 그대로 받아오면 레프레임 갱신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미 스플래시가 만들어진 애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미 만들어진 애들은 갱신을 해버리면 지워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애매한 문제들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들을? 그래서 쟤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오션 노이즈가 있으면 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밑에다가 이렇게 두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판을 하나 대는 거죠. 일종의. 그리고 일로 내려온 애들은 지워버리고 여기서 벨로시티를 똑같이 계속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기다. 요 모양대로 움직이세요. 그리고 밑에다가 판을 따라서 오션을 계속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가이드라 그래서 이름이 가이드 오션 레이어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기 가이드 여기 지워버리는 요 싱크 그 다음에 요쪽에 모양 잡는 가이드 뭐 벨로시티 이런 것들을 계속 매 프레임 추가로 넣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컬리전 이런 게 일어나면서도 오션 모양이 틀어지지 않고 오션이 계속 유지되면서 시뮬레이션 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오션 탱크예요. 자, 간단하게 하나 더 소개하면은 해볼 건 아닌데요. 여기 웨이브 탱크라는 탱크가 하나 또 있어요. 저 웨이브 탱크랑 오션 레이어 탱크의 차이점은 웨이브 탱크 같은 경우에는 첫 프레임의 오션 모양을 바꿔서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션이랑 모양이 비슷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오션 노이즈랑 모양이 점점 달라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져서 프레임이 짧을 때는 그냥 저 웨이브 탱크를 써도 괜찮아요. 속도는 훨씬 빨라요. 왜냐하면 첫 프레임에만 오션 이렇게 노이즈 넣고 그냥 시뮬레이션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세팅한 저 가이드 오션 레이어는 매 프레임 계속 오션 노이즈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속도는 좀 느리지만 프레임이 계속 길어져도 그 오션 노이즈의 바다 모양에서 많이 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조금 다른 점이고요. 그러니까 바다 연장을 할 때 저 웨이브로 긴 프레임을 연장하면 이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오션 레이어, 웨이브랑 먼 바다에 있는 그냥 오션 노이즈로 한 오션 노이즈가 많이 달라지겠죠. 물론 그냥 다 찍어 누르고 하면 붙긴 할 텐데 느낌이 이제 달라질 수 있어서 이제 이쪽이 조금 더 이제 추천이 되고요. 제일 이제 뭐라 그럴까 신문물이에요. 이게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탱크예요. 제일 최근에.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원리고요. 자 어찌 됐건 이제 매 프레임마다 계속적으로 오션 노이즈를 이렇게 넣어서 요 오션 모양들을 잡아준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좀 걸어 보면요. 자 관련된 옵션들도 조금 있어서 보면은 여기가 아니라 어디 들어있냐면 이니셜 쪽에 보면은 이니셜 쪽이 아니었나? 이니셜 쪽이 아니라 프레이스싱 여기도 보면 다 들어와 있죠. 뭐가 링크들 걸려서요. 네. 자 잠시만요. 상관없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시뮬레이션 조금 한번 진행을 해보면은 자, 파티클 세퍼레이션 0.15인데 조금 더 줄여주고요. 네. 그 다음에 스플래시 조금 더 튈 수 있게 살짝만 요거 볼륨에 엑스트라폴레이션 조금 낮춰주고 역시나 아이디 켜고 드라플렛 켜고 네. 이렇게 해서 두 개까지 켜놓고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요 아래쪽에 요게 바로 가이드 이렇게 잡아놓고 계속 영향을 주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얘들은 오면서 컬리전 충돌하고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한 거를 캐시로 구워 놓은 게 이제 요 임포트 요쪽에서 플루이드 여기에서
아까 캐시로 만들어 놓은 걸 플립 이렇게 넣어서 60프레임만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이쪽에 가운데 부분 컬리전 되는 부분 이렇게 시뮬레이션 돼서 이렇게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이드 오션 레이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 플루이드 이 노드 자체가 좀 복잡하죠. 이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았었는데 플랫 탱크나 우리 오션 플랫 탱크는 여기가 그냥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였죠? 패키징하고 압축하고 그 다음에 바로 볼륨만 이렇게 메쉬 만들고 끝이었는데 중간에 뭐 이상한 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여기를 잠깐 살펴보면은 대단한 것들은 아니고요. 자, 볼륨 리사이즈 사이즈 조절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싱크 이렇게 안에 뚫어 놓은 거를 볼륨 믹스 섞은 다음에 리노멀라이즈 컴프레스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자, 요 노드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직접 연결해 보면요. 컴프레스를 여기다 직접 연결해 보면 원래 이 오션 레이어는 밑에 가이드가 있어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노이즈가 이렇게 아래 위로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가 평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그림상으로 이렇게 그려놓긴 했는데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들이 이렇게 비어 있는 거죠. 이렇게 구멍들이 뚫려 있어서 방금 그 노드들이 이 싱크 부분을 두 개 머지해서 이렇게 합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굳이 막 팔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있는 대로 해주면 이렇게 막힌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거를 뭐 이런 식으로 렌더할 거면 이거 그냥 써도 되는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 항상 연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연장할 거든요. 그래서 이 플루이드가 아니라 이번에도 역시 익스텐디드 욜로 가서 이제 실제로 연장 작업을 해야 될 건데요. 자, 오션 플랫 탱크랑 이제 보면은 노드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뭐 똑같아요. 보면은 두 개의 플루이드 마스크를 이용하고 있고요. 이쪽이 확인하는 곳이고 여기가 마스크랑 스펙트럼 캐시 굽는 곳이고요. 실제 렌더는 이쪽에 연장된 노드로 한다. 똑같은데 자, 이 파티클 플루이드 마스크의 파라미터 옵션들이 좀 달라요. 그 오션 플랫 탱크랑. 자, 어떻게 다른지 뭐 무슨 원리인지만 잠깐 보면요. 자, 아까까지는 이렇게 그냥 그대로 시뮬레이션 한 거에다가 이 엣지 부분은 이렇게 눌러서 연결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많이 움직이는 데는 이렇게 세게 주고 뭐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있어요, 얘는? 오션이 이미 시뮬레이션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쵸? 오션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오션을 넣어서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넣은 부분만큼 어떻게 좀 조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이 끝부분을 뭘 적용을 안 하기에는 여기를 붙여야 되는 데라 정확하게 매칭이 돼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요 끝에는 눌러놓고 100% 오션 노이즈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은 아까는 안쪽도 다 적용을 했었죠. 근데 이 안쪽은 실제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오션 노이즈를 이 안쪽은 적용을 안 하는데 적용을 안 하자니 아까 플립 오션 가져올 때 맥스 레졸루션 8로 가져왔었죠. 그러니까 작은 노이즈들은 포함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작은 디테일만 추가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그냥 내용 보시면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마스크 노이즈를 보니까 자, 스펙트럼이 여기 마스크에 보면 서클 타입으로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원 잡아서 요 바깥쪽은
100% 적용해 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중앙에 뭐가 이렇게 상호 뛰어 올라오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길쭉하게 쓰고 있는 거라 요 서페이스 프리뷰에 요 레지언에 요 쉐입 서클 여기가 링크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쪽에 프리뷰에 요 레지언 요 서클 요거를 렉탱글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바깥쪽 끝부분은 이렇게 100% 오션 노이즈가 들어가고 안으로 가면 갈수록 오션 노이즈 적용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를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는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바깥쪽은 이미 한번 적용했으니까 적용 안 하는데 안쪽은 100% 적용해 줍니다. 뭘 적용해 주냐면 요 작은 노이즈들만 적용해 줍니다. 그런데 그 작은 노이즈들도 전부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이렇게 너무 벨로시티 센 데들은 다 무너졌을 거라고 가정해서 빼줍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비슷비슷하긴 한데 약간 느낌이 다르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 오션 노이즈 적용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근데 굳이 이거 셋업을 막 바꾸고 이럴 일도 없어서 사실 몰라도 그만이에요.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포폴 할 땐 그런데 회사에 가면 되게 다양한 상황과 맞닥뜨리게 돼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물 작업을 할 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렌더는 이걸 렌더 거는 게 아니라 얘를 렌더 건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연장까지 된 거를 렌더링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카메라를 한번 잡아볼까요? 원래 카메라가 있었는데 지금 없으니까 뉴 카메라. 그래서 이 정도 느낌으로 잡으면 될까요? 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조금 연장을 더해주기 위해서 여기 레지언에 10으로 되어 있는 걸 한 50까지 이렇게 늘려주고요. 이 정도면 뭐 네, 나쁘지 않겠네요. 이렇게 늘려주고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뭐 딱히 뭐 건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아까처럼 environment type 소스 이미지에 요 맵, 그 다음에 이렇게 exposure 1 좀 올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요 볼륨, 인테리어 볼륨 요거 요대로 쓰면 작아지니까 아까 익스텐션 쪽에 있는 거 익스텐디드의 렌더 요걸로 갖고 와서 볼륨 익스트루드 볼륨 마이너스 10 정도 마이너스 5 정도만 주죠. 이렇게 해서 두께 준 걸로 자 이렇게 해서 렌더링 해주고요. 네. 자 아웃로드 가서 만트라 오브젝트에 요 익스텐디드랑 인테리어를 렌더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얘 둘을 렌더하겠습니다. 하고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그랬더니 현재는 아직 오션 노이즈가 적용이 안 돼서 완전히 평평하게 나왔죠. 자, 아까 여기에 익스텐디드 쪽에 가서 여기 적용된 오션 노이즈들이 아까 미리 뽑아놓은 게 요 스펙트라. 이쪽은 마스크. 이렇게 넣어주고 다시 렌더링 해보면요. 이제 시뮬레이션 된 여기에 오션 노이즈까지 적용이 돼서 그래서
자,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뭐가 조금 볼륨이 뭐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인테리어의 유니폼 볼륨 이렇게까지 색상이 무너지는 게 여기 맵이 안 들어있네요. 유니폼 볼륨 중에. 네. 이쪽 볼륨은 빼고 렌더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인테리어 익스텐디드만 이렇게 렌더링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렌더링 하니까 아래쪽에 맵이 이렇게 색상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저 안에 그리드 같은 걸 넣어줘도 되지만, 요 오션 여기에 굴절 쪽에다가 약간 색상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해결을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션 렌더링까지 해봤는데요. 지금 뭐 퀄리티나 이런 거는 뭐 논할 수준으로 지금 뭐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냥 수업에는 연장을 어떤 식으로 한다, 이게 어떤 특성을 가진 거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뭘 해볼 거냐면 이렇게 오션 노이즈를 가지고 연장을 했을 때 그럼 화이트 워터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에 관련돼서 이제 남은 시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왔죠? 자,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플랫탱크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화이트워터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안 될 텐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오션 이 바다 노이즈를 연장을 하게 되면 화이트워터 시뮬레이션도 결국 이 바다에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걔들도 똑같이 오션 노이즈가 적용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포말들이 바다에 붙어 있겠죠. 그쵸? 안 그러면 화이트 시뮬레이션 따로, 오션 따로 뭐 이런 식으로밖에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같이 볼 거고요.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런 지금 오션 레이어 탱크 우리가 처음부터 배웠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오션 탱크 주위에 이렇게 바운더리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흘러내리지 않게 이렇게 조절해 준다던가 연장하기 위해 양쪽 옆을 방금 이렇게 눌러서 오션을 연장하고 뭐 요 테두리만 오션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고 이쪽은 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후디니에 다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로 딱 플랫 탱크와 오션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작업자들이 지지고 볶고 만들고 공유하고 사이드 이펙트에다 올리고 뭐 이러다 보는 것들을 후디니에서 정리하고 취합하고 이러면서 하나씩 기능들을 추가해서 넣어주고 있어요. 예. 예전에는 다 직접 만들어서 하던 것들이 이제 다 자동으로 들어오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아직 화이트워터 관련해서는 이 오션 연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혹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좀 처리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렇게 오션 웨이브를 연장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은 뭐라 그럴까요? 만트라에서 렌더할 때만 가능한 일들이라 오션 노이즈가 지금 렌더에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폴 만들 때까지는 굉장히 유효한 방법이지만 회사에 들어가고 그러면 만트라로 렌더 안 할 경우들이 더 많을 거라 이제 직접 노이즈를 적용한다던가 그래서 지오메트리를 뽑거나 뭐 이런 일들을 또 회사에 맞춰서 또 해야 될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큰 회사에 입사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을 할 기회조차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물 작업이 뭐 아직 그렇게 뭐 막 대중적으로 많지는 않으니까요. 자, 어찌 됐건 이제 조금 뒤쪽을 정리를 해보면 정리가 아니라 이제 진행을 해보면요. 자, 일단은 화이트워터 시뮬레이션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션 이렇게 첫 프레임에 가서 자, 첫 프레임에 가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예. 가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꺼내 놓고요. 이제 화이트워터 솔버 이렇게 쉘프 탭 눌러서 선택하고 엔터. No object. 좀 기다리면 기다리면이 아니라 요게 아니라 얘를 켜야 되겠네요. 요 플루이드. 요거 이렇게 켜놓고요. 그 다음에 자 화이트워터 선택하고 엔터.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여기에
화이트워터 시뮬레이션 관련된 노드가 3개가 이렇게 쭉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자, 일단 소스를 먼저 잡아주는 게 제일 먼저겠죠. 그래서 여기 어디쯤 좀 컬리전 된 부분을 이렇게 갖고 와서 지금 뭐가 이렇게 같이 그게 돼 있어서 여기가 익스텐드. 렌더가 지금 걸리고 있어서 이게 지금 계속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여기 언저리 좀 이렇게 부딪힐 때 요때 좀 소스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화이트워터 소스 노드를 했더니 여기 볼륨 조금 여기 만들어지는 거 눈에 보이나요? 많이 티가 나진 않지만 이렇게 볼륨들이 조금씩 여기 만들어지고 있어요. 해상도가 뭐 워낙 테스트 수준도 안 되는 걸로 하고 있으니까 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일단 눈으로 보기 위해서 0.1에 2 정도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양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자, 엑셀레이션 조금 더 높여서 이렇게 더 양을 늘려주고요. 높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역을 낮춰서요. 볼티시티도 10에서 20 정도로 이렇게 좀 더 빼서 부딪힐 때 조금 더 많이 나오게 이렇게 조절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커버처는 그냥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네로밴드를 안 썼기 때문에 이쪽에 볼륨에 요 에미션 쪽에 요 맥시멈 하프히트 요거는 그냥 꺼주는 게 더 안전하고요. 지금 보면 안쪽에 이렇게 파고드는 것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화이트워터 시뮬레이션을 막 제대로 잘 돌려봅시다 이런 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소스 만들어졌으면 그냥 소스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오션 폼 화이트워터. 만들어 놓은 건 없네요. 그래서 요 정도로 소스 해놓고 자, 그 다음에 화이트워터 시뮬레이션에 가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면요. 자, 플레이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화이트워터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스플래시가 있긴 하지만 막 스플래시를 보고자 하는 건 아니라서요. 자, 솔버의 포말에 가서 이 클럼핑은 꺼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레펄런츠도 꺼버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어드헤션만 켜서 시뮬레이션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화이트워터 스케일 0.05 정도 이렇게 해주고 복셀 사이즈 0.2 이 정도로 잡고 에미션 어마운트 조금 올려볼까요? 에미션 어마운트 이 정도로 그냥 가고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 해줘야 될 게 요 어드 스테이트 어트리뷰트 요건 반드시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 자, 이렇게 부딪히면서 파티클들이 생성되는데요. 자, 아까 소스 만들 때도 그랬지만 자, 얘 같은 경우엔 네로우 밴드가 적용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이트워터에서도 요 어디 갔냐? 어드밴스의 요 맥시멈 할피드 요거는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제 이렇게 부딪힐 때 이렇게 스플래시 뭐 이렇게 해서 화이트워터가 좀 시뮬레이션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된 거를 캐시로 구워준 게 요 화이트워터 임포트에 요 같이 드렸던 요 화이트워터의 요 화이트워터 캐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로드 프롬 디스크 해보면은 이렇게 시뮬레이션 된 화이트워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뮬레이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저걸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쪽이 더 목적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처리된 화이트워터들은 그냥 렌더링 하게 되면은요,
아까 메쉬들은 오션 노이즈를 추가로 적용했기 때문에 그 메쉬랑 얘랑 안 맞아요, 위치가. 그쵸? 안 맞을 거예요. 그리고 더 그거 한 거는 뭐냐면요. 오션 같은 경우에는 쉐이더에서 노이즈를 적용하고 있죠. 그쵸. 쉐이더에서 노이즈를 적용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쉐이더에서 노이즈를 적용하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냥 볼륨으로 렌더하는 거지 거기 노이즈가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션 노이즈를 쉐이더 상에서 적용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이 파티클들을 우리가 수동으로 노이즈를 만들어 줘야 될 거예요. 자, 그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션 노이즈를 어떻게 적용해 줄 것이냐, 이거에 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건데, 우리가 적용해야 될 오션 노이즈는요, 사실 우리가 아까 작업했던 이 익스텐디드 노드에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노드를 보면은 우리가 렌더링을 할 때는 연장이 필요해서 이렇게 평평하게 해놓고 렌더링을 했지만, 프리뷰를 볼 때 바로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노이즈가 나올 겁니다 라고 프리뷰를 볼 수 있게 이렇게 셋업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노이즈를 파티클에도 똑같이 그냥 적용을 해주면은 그게 바로 오션 노이즈를 적용한 게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되는데요. 자, 바로 요 머지 스펙트럼, 요 스펙트럼을 자, 아까 화이트 워터 요 만들어진 요 캐시에다가 OBJ 머지로 이렇게 가져와 주고요. 얘를 가져오면 되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노이즈들이 가져와 줬고요. 이거를 똑같이 이벨리에이트 노드로 그대로 여기다 복사해서 요거 말고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요. 그러면 이렇게 시뮬레이션 걸린 거를 똑같이 노이즈를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노이즈가 적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결국은 아까 여기서 요 플립을 가지고 만든 화이트 워터니까 결국 기본적으로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주면은 이게 바로 그냥 오션 노이즈 적용한 화이트 워터예요. 살짝 틀어졌죠, 이쪽에.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용해서 얘를 얘를 가지고 그냥 렌더링을 하면은 이제 오션 노이즈가 똑같이 이제 적용된 그런 노이즈가 될 텐데요. 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오션 서페이스에 노이즈를 적용했는데 얘는 파티클이 뭐뭐가 섞여 있나요? 포말이랑 스프레이랑 버블이 섞여 있죠. 버블까지야 뭐 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스프레이에 오션 노이즈가 적용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겠죠. 이미 오션에 뜯겨서 공중에 날아간 애들인데 여기에 오션이 적용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실제로 제일 좋은 건 오션이 적용돼야 될 부분은요. 스프레이가 버블 이런 게 아니라 폼이에요, 폼. 포말이 바로 바다에 붙어 있는 레이어였잖아요. 그래서 폼에만 오션 노이즈가 적용이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오션 노이즈를 그대로 쓸 게 아니라 포말만 딱 적용해서 쓰면 될 텐데, 포말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룹핑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어드 스테이츠 어트리뷰트 여기서 요 폼 어트리뷰트를 뽑았고요. 폼을 뽑고 나니까 이 폼은 어떤 파티클 이런 게 아니라 0부터 1까지 이렇게 어트리뷰트로 이렇게 웨이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폼이 0인 애들은 거의 적용이 안 되면 될 거고요. 폼이 1인 애들은 오션 노이즈가 거의 100% 적용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달아서 이렇게 원래 포지션과 오션 노이즈 적용한 포지션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P는 러프가 믹스하는 함수죠.
원래 포지션과 OP 인풋 원의 P. 네. 오션 노이즈가 적용된 포지션 이거 두 개를 폼 어트리뷰트에 따라서 섞어주세요.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이제 원래 있는 애들 중에 아까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런 위에 쪽 애들도 이렇게 오션 노이즈가 적용됐지만 이제는 폼 부분만 많이 적용되게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이게 가장 오션이랑 정확하게 매칭되면서 문제가 안 생기게 이렇게 화이트워터를 좀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놓고 얘를 이제 볼륨으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set density. 근데 지금은 뭐죠? 농도 너무 낮으니까 10배 정도. 여기서 하지 말고 쉐이더에서 하죠. 네. 이렇게 해서 볼륨으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이제 카메라에서 렌더할 때 아웃로드에서 얘랑 화이트워터도 같이 렌더링을 해주는데 다만 이 쉐이더를 농도를 어디죠? 화이트워터 쉐이더. 농도를 한 10배 정도 이렇게 올려서 렌더링을 해보면은 자 프레임이었죠. 21프레임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면은 이제 여기죠. 요거 화이트워터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네요. 양이 하도 적어서. 오징어까지 같이 걸어볼까요? 오징어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오징어까지 네, 렌더링 하면 이제 이쪽에 이렇게 스플래시 레이어가 추가로 오션 위에 이렇게 얹어져서 렌더링이 걸리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디테일을 논할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이제 어떻게 연장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뭐 이런 것만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장하고 뭐 이러면 이제 얼추 뭐 간단한 것들은 정리가 될 거고요. 자,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연장했더니 여기는 스플래시 어떡하나요? 연장하는 데는 여기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했다고 치고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 어때요? 꼭 부딪혀서 생기는 게 아니라 파도에서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시뮬레이션해서 화이트워터 잔뜩 있는데 여기는 전혀 없겠네요.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러면은 네. 그럴 때는 또 이제 경계 부분을 파티클을 조금씩 블렌딩해서 지워서 영역을 부드럽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이 오션 있죠. 네. 여기도 폼 시뮬레이션을 또 돌려주면 돼요. 우리 폼 시뮬레이션 돌려봤었죠. 네. 오션 폼 노드를 갖고 시뮬레이션 또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것도 잠깐 한번 해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화이트워터 여기 뭐 조금 이렇게 티는 안 나지만 뭐 작업을 했다 치고 이번에는 여기에 오션 폼 노드를 한번 달아서 또 오션 폼을 한번 추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익스텐드에 가면은 우리가 애초에 만들었던 요 마스크까지 다 정리된 요 부분이 바로 오션 노이즈들이에요. 오션 노이즈들. 그쵸? 자, 그러면은 자, 여기 가지 말고요. 자, 오션 이니셜 처음 오션 만들어진 요 이니셜 로드에 가면은 여기 오션 스펙트럼이 이렇게 달려 있죠. 네. 요거대로 이제 포마를 만들어주면 될 거고요. 자, 오션 폼 간단하게 오션 폼
이렇게 해서 추가로 이렇게 요 오션 레이어에 따라서 이렇게 포말 작업을 할 수 있을 거고, 에미터 이렇게 해서 에미터를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터 설정은요, 다운 여기가 지금 11로 돼 있으니까 11로 돌리기엔 조금 무리가 있으니 다운으로 한 3 정도 이렇게 한 2 정도만 이렇게 낮춰주고요. 다운 샘플 2, 그 다음에 민 벨로시티 1, 그 다음에 민 커스프 0.5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더 작게 영역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미터 사이즈를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요. 이거를 물론 카메라 기준으로 잡아줄 수도 있겠지만, 자, 이번에는 카메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요 익스텐드 된 요 사이즈에 맞춰서,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50 정도 돼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니셜에 가서 여기에 맞춰서 얼추 한 요 정도면 되겠죠? 자, 이쪽으로도 이렇게 해서 사이즈 맞춰서 요 영역을 오션으로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얼추 양 조금 늘릴까요? 뭐 50, 뭐 요 정도면 될까요? 그래서 자, 이거 다시 보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솔버로 바꿔놓고 이제 시뮬레이션 하면 되는데, 자, 첫 프레임부터 그거 하면 안 되니까 얼추 스타트 프레임을 마이너스 50 프레임, 그리고 리셋 시뮬레이션. 이러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쭉 하겠죠. 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네. 자, 이걸 왜 기다리고 있지? 자, 어찌됐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음에 작업했던 이런 오션 노이즈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주고요. 시뮬레이션 된 결과를 여기 폼에다가 아까 가이드의 이 오션 폼에다가 미리 캐시를 구워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포말 부분이 또 캐시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상관없이 우리 시뮬레이션 권고하고 상관없이 오션 노이즈에 의한 포말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거를 같이 적용해 주면은 연장된 부분에도 어느 정도 폼 파티클을 조금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적용하려고 봤더니요. 저거 어떻게 적용했었나요? 오션 쉐이더에다가 넣어서 적용을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 오션 폼 쉐이더로 이렇게 만들어진 파티클을 어떻게 썼었냐면은 그냥 이 파티클을 렌더한 게 아니라 매터리얼에서 요 오션 서페이스 여기에 요 폼의 요 폼 파티클 이 캐시에다가 넣어서 사용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안 나나요? 넣어서 사용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저기다 저거를 그대로 넣어주려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원래는 이렇게 평평한 그리드 상태에서 파티클을 찾아서 이렇게 오션에다가 이렇게 하얗게 하얗게 색칠을 한 건데 지금은 우리가 렌더할 대상이 평평하지가 않아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한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위치들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파티클을 그대로 쓰면은 문제들이 안 생길 수도 있겠지만 좀 생길 소지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쓸 게 아니라 한 가지 방법은요. 자, 익스텐드에 우리가 그리드를 할 게 아니라 그리드를 렌더 거는 게 아니라 얘를 렌더 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그 파일 로드 요 우리가 오션 폼 요거 구한 거를 그대로 쓸 게 아니라 트랜스폼으로 위로 좀 이렇게 올린 다음에 위로 한 10 정도만 올릴까요? 네. 올린 다음에 우리 언제 배웠었냐면요. 프랙처 할 때 배웠던 레이 노드를 이용해서 이 오션 레이어만큼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아래로 조금 더 길게 하는 게 좋겠네요. 100 정도 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마이너스 1. 네. 여기에 노말이 아니라 벡터. 그래서 방향을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내려주면 이제 이 파티클이 요, 요 오션 노이즈, 요 오션 시뮬레이션 건데 이렇게 딱 붙게 되는 거죠. 따닥따닥. 네,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시뮬레이션 자체는 그냥 그리드에서 폼 가지고 했지만 요거를 이렇게 붙여서 요걸 가지고 요 붙인 파티클을 캐시구어서 이제 오션 쉐이더에다 넣어주면 이제 렌더할 때 약간 폼 느낌이 또 추가로 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도 괜찮고요. 만약에 나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직접 파티클 렌더 할 거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요 파티클을 가지고 폼 요거를 가지고 아예 우리 화이트워터 시뮬레이션 캐시 뽑은 이쪽에다 가져가서 네, 여기 캐시 뽑은 거 있죠? 여기에다가 obj 머지로 아까 뽑은 요 폼 이거 갖고 와서 이거 두 개 그냥 머지 이렇게 해주면은 네, 우리 시뮬레이션 건 화이트워터에다가 폼 시뮬레이션 한 파티클이 같이 더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오션 노이즈 이렇게 아까처럼 적용해주면은 자 똑같이 적용이 될 건데요. 다만 요때 우리가 폼 어트리뷰트를 사용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했던 여기에는 강제로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달아서 강제로 폼은 1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100%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뭐야? 잠시만요. what p 폼 잠시만요. 음.
제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나? 749, 749, 665. 네, 이렇게. 자, 랭글에 가보시면요. 어트리뷰트 랭글에 요 바인딩 쪽에 가보면은 기본으로 어트리뷰트 투 매치 아이디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가 어트리뷰트에 있을 경우에 포인트 넘버끼리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요걸 썼을 때 이렇게 OP 인풋 1P를 썼을 때 아이디 기준으로 매칭을 해서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여기 아이디 없는 애들 때문에 이렇게 다 없어져 버렸는데 요거 빼주면은 포인트 넘버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아예 그냥 이렇게 해서 전체 다 화이트워터로 바꿔서 그냥 렌더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다만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볼륨 자체가 꽤 무거워지기 때문에 좀 무거울 수는 있겠죠. 파티클로 렌더 할 때는 뭐 특히 더 상관이 없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화이트워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 오션 연장을 하게 되면 좀 많은 뭐라 그럴까요? 그 응용과 그런 유두리를 발휘해 줘야 돼요. 완전히 붙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화이트워터 시뮬레이션을 하고 폼을 추가로 할 거냐, 아니면 뭐 시뮬레이션을 끝날 거냐, 만들어진 폼을 오션 쉐이더에 넣을 거냐, 아니면 캐시로 뽑아서 합쳐서 그냥 직접 렌더 걸 거냐, 아니면 또 이렇게 연장을 할 때 이렇게 좀 뭐죠? 파티클 적당히 지워서 그냥 블렌딩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요. 뭐 방법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게 딱히 없어요. 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잘 적용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자체도 파티클로 렌더할 거냐, 볼륨으로 렌더할 거냐, 뭐 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리고 오션 자체도 디스맵을 뽑아서 렌더할 거냐, 볼륨으로 할 거냐, 메쉬를 그냥 오션 노이즈 줘서 렌더할 거냐, 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거고요. 그리고 그 상황들은 또 렌더러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지고요. 그래서 좀 많이 복잡하고요. 네. 어찌됐건 이제 이렇게 연장의 원리가 뭔지 결국은 시뮬레이션 된 끝부분을 0으로 맞춰서 바깥쪽에 있는 오션과 시뮬레이션 건 거에 같은 노이즈를 줘서 이어나가는 방법이고 그 붙이는 거에 따라서 화이트워터 시뮬레이션도 같이 연장해야 되는데 그때 스프레이나 버블 같은 경우는 오션이 같이 적용되면 구겨지거든요, 같이. 확 튀었는데 상어 위쪽에 스프레이들이 막 오션 노이즈 들어가서 이러고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폼에다만 적용을 해주는 게 제일 좋다. 뭐, 요 정도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내일 다음 수업도 이제 그 플립 시뮬레이션 하나 또 해볼 건데요. 이제 그쪽은 이제 오션이 아니라 이제 조금 좀 다른 영역일 거고요. 바다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수업이 정리가 됐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시뮬레이션 시간들도 오래 걸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뭘 작업 하나를 제대로 해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캐시 하나 보는 데만 해도 막 뭐 이런 식이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이제 수업은 이렇게 했더라도 많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뮬레이션들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요즘에는 근데 포폴에 거의 하나 정도는 들어있기를 바라는 뭐 느낌들도 있어서 포폴의 준비를 그래도 하나 정도는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이제 물 시뮬레이션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회사 단위에서도 이거를 실사 영화 구별 안 될 정도의 다른 프랙처나 볼륨 정도 퀄리티로 뽑아내는 게 우리나라 회사 뭐 회사 단위에서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렌더팜이 충분히 확보돼 있고 막 이래도 쉬운 일은 아니라서 여러분이 포폴을 구상한다 뭐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프랙처나 볼륨 이런 것들, 파티클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제가 그래도 바라는 거는 카메라 들고 나가서든 뭐 이렇게 좀 촬영된 어떤
이제 실사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합성까지 다 해서 마무리되는 걸 좀 원하고 선호한다 그러면 이쪽은 가급적 그렇게 시도하는 거를 조금 조심스러워해요.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영상이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검은색 배경에 랜덤안에서 뭐 이렇게 뽑는 것들 있잖아요. 이 정도 선에서 뭐 마무리해도 나쁘지 않으니 뭐 어찌됐건 뭐 그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이제 남은 건 사실 이렇게 비치 탱크가 하나 남아있고 웨이브 탱크는 뭐 굳이 따로 수업은 안 해도 괜찮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게 전부예요. 오션 레이어 탱크의 좀 다운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속도가 좀 빠른. 이제 비치 탱크는 이제 해변을 만드는 이렇게 그 해변에 이렇게 파도 치는 걸 만드는 탱크라 사용 용도가 되게 제한적일 것 같지만 저거를 저용도로 안 쓰고요. 파도 치는 바다 이런 용도로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음 시간에 잠깐 소개 정도는 할 거고요. 지금 오늘 본 저 오션 레이어 탱크는 실제 오션 웨이브랑 모션이 비슷하게 이거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물어본 그 내용인데 저 탱크들이 약점 중에 하나는 이 말리는 파도들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오션 웨이브라는 게 요게 없잖아요. 오션 웨이브가 요런 게 없어요. 오션 그 웨이브들은 다 샵을 줘야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거지 기본 노이즈들은 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물리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그래서 그렇고요. 웨이브들은 이렇게 중첩이 될 수 있지만 이 파티클이 좌우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파동의 기본 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충실히 따른 게 바다 오션 웨이브라 이렇게 말리는 파도가 안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해변에서 파도 칠 때는 물들이 직접 이렇게 밀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고안된 탱크가 저 비치 탱크예요. 그런데 이제 뭘 할 때 쓰냐면은 그럼 저거를 파도 칠 때뿐만이 아니라 폭풍 바다. 이래서 바다가 이렇게가 아니라 확 파도 쳐서 이렇게 배를 덮친다던가 뭐 이런 정도의 큰 규모의 뭔가 파티클들의 이동이 일어날 때는 오히려 이런 오션 레이어보다는 이쪽 비치 탱크에서 해변 빼고 그냥 시뮬레이션 하는 게 훨씬 더 그럴싸하거든요. 잘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앞부분에 저거 잠깐 짧게 보고 이제 그 뭐 다른 플립스 어트리뷰트들을 이용한 시뮬레이션들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수업하고 이제 추석 연휴고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